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는 2093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장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코스피가 2088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오늘 다시 신고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도 많은 사람들,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나흘 만에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역시 순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데요. 수산주와 또 관련해서 백신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10% 이상의 등락을 보이는 만큼 대응하시기에는 신중함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인데요. 1포인트 오른 53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해 드립니다. 이렇게 상담 요청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2분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는데요.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 또 대한민국 2030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시작하라, 이렇게 2권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경제TV에서 샘플러스 증권 전문가 방송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주소죠. plus.cntv.k.cor로 co.kr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plus.cntv.co.kr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오늘 건설과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업종별 상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올랐던 증권주도 오늘 강세입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시황 흐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90포인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경기감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못지않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강한 모습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유럽발 리스크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1포인트 오르면서 208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90포인트 위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프로그램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짱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2090포인트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프로그램 매물에 밀리면서 209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매도 우위를 기록했던 외국인이 오늘장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인데요. 기관 역시 500원 이상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소폭 92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상승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7포인트 오른 535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36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5일 전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530포인트 중반의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코스닥은 0.3% 강보합권에서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매도하던 개인이 이 시각 매수 우위로 보여지면서 1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관망하는 모습 취하면서 20억 원 소폭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가 단기 국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위험자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6원 80전 하락한 1,118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2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로화가 상승한 데다 외국인이 나흘 만에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은 1,120원을 하회하면서 1,110원대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형 건설주들이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해외 수주 회복 기대감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장중 52주 신고가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4.9%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GS건설은 중동 국가들의 해외 수주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에 1.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쉬었던 대형 IT주도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반도체 업종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6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중되면서 3.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은 모두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오늘 증권주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대우증권이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현대증권 모두 강보합권에 있고요. 교보증권이 1%, 장중 빨간불 켰던 동양종금증권만이 파란불 들어오면서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철금속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비철금속값이 상승하면서 관련 종목들 역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구리값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값까지 오르면서 남선 알루미늄이 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일 알루미늄도 4% 이상 오르고 있고요. 오늘 풍사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6.9%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소원이 3%, 대창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산주가 연이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제역 확산했다는 수혜와 함께 참치값이 급등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사조 오양과 신라 SG, 사조 대림까지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이번 주 들어서 수산주가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일부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 배박사님, 배찬수 배박사님 나오셨고요. 또 밸류25의 심기현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삼성전자가 지난주 4분기 잠정 실적치를 내놨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반영하듯 주가는 장중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실적 잠정치를 내놨던 금호석유 깜짝 실적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주가는 장중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02년 이후에 4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실적 악화 결과, 그러니까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이번 실적 발표의 결과가 지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장이 좋은 이런 시장에서 과연 그런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찬수 배박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선물 옵션 만기와 예. 또 내일 있을 금통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지나면 다시 이제 실적 발표 얘기가 되서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어닝 시즌이냐 어닝 쇼크냐를 떠나서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거의 90만 원 이상 돌파를 했고요.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중공업도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업종은 그 실적 면에서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들어서 꽤 오랜 기간에 수렴 구간을 뚫고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미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 아니면 발표가 실적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이미 주가에 많은 상승폭이 반영이 된 그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큰 상승은 거의 다 통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까지의 이 상승폭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상승에 만족을 하고 발표 나온 다음에는 큰 기대를 한 것은 좀 무리고요. 오히려 그럴 때는 거꾸로 실적이 안 좋아서 지속적으로 하락한 종목을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종목도 그런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실적이 임박하고 그리고 실적이 발표를 한 다음에는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좋게 나와서 지수가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안 좋게 나와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을 선호하는 게 그게 오히려 그 투자의 적격이라고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요. 오히려 지금 관심을 가질 종목들은 굉장히 내구적으로는 우량한 종목인데 실적이 그동안에 최근 들어서 이번 분기에 안 좋게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실적 결과의 그 잠정치를 반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보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실적 발표가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기에는 무리가 없겠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배 박사님. 예, 그런 그렇죠. 의견이신 거죠? 예, 단기간적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종목들은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그
시세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상승폭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 중에 크게 많이 이미 올라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랄까 뭐 현대중공업, 기아차 이런 종목들은 이미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됐고 주가 상승이 그동안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큰 급등보다는 발표 이후에는 약간의 박스권이 이루어지지만은 지수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90포인트를 돌파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2100포인트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된다면은 실적이 좋은 이 종목들도 수렴 구간을 돌파한 이후엔 다시 한번 또 21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크게 그 어닝 쇼크라든가 어닝 서프라이즈와 관계없이 이 가치주 등을 우량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그렇다면은 그 어닝 쇼크 때문에 종목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은 단기 낙폭 이후에 반등 속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공략해도 무난해 보인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신기현 연구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지금의 그 2100포인트까지 이제 근처까지 온 이유는 뭐 우리나라 실적보다는 사실 그 미국의 그 유동성과 그리고 중국의 그런 수혜를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100포인트까지 근처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그 사항이 조금 긍정적인 것이 지금 4분기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것은 2011년도 상반기 이런 미국의 유동성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소비 심리가 조금 긴축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은 코스피는 좀 더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실적 부진은 오히려 긍정적이고 2011년도 주가 상승에 더욱더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은 자동차 업종과 그 이제 화학 업종은 2011년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이제는 현대 기아차 말고 자동차 부품주로서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화학주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의 그러한 그 시장 경쟁력이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러한 기업들로 포트를 짜신다면 2011년도 성공하실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기현 연구원님의 말씀도 실적에 연연하기보다는 2011년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좀 바닥을 찍었거나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래도 어닝 시즌 결과가 어닝 쇼크로 나왔을 경우에 단기간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 박사님. 예. 주가에 반영된 종목들, 자동차 예. 종목들을 보자. 그리고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도 실적이 그간 좋지 않았지만 이제 턴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좀 더 좀 자세히 볼게요.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보면 좋겠습니까? 예, 이제 무난히 한 2개월 정도 조정을 마치고 난 그 자동차 업종 이런 종목들은 이제 무난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 2011년이 이제 됐죠. 올해 업종도 대표적으로 이제 끌고 갈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 조선 업종이라든가 기계, 제철 이런 업종들이 사실상 거의 한 몇 년 정도는 시장에서 거의 소외되다시피 했고요. 오히려 전기전자 업종들이 주도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작년 말부터 이제 그런 업종들 완전히 교체가 됐죠. 전기, 전자 이런 종목 외에도 그 제철이라든가 화학 업종, 조선 업종 이런 업종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수 상승을 거의 2000포인트까지 이끌었었는데요. 이런 흐름은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그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관심 외의 종목이었던 조선 업종 이런 업종들을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그 해외 수주도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경기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상승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관심 외의 종목이었고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업종들이 이제 이 각광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이제 건설 업종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건설 업종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2000포인트가 오르면서 주가는 어차피 이 경기에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수가 꾸준히 상승을 이루어졌고 이제부터는 부동산 경기도 최근 들어서 뭐 전세값도 급등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상승 신호에 불이 켜지면은 확산해가면서 집값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분양됐던 그런 그 건설 업체도 갑자기 경기가 호전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건설 업체들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순환 매식으로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이제 관심 소외 종목이었던 종목이 순환 매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한 종목을 딱 찍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저평가가 되어 있던 그런 종목들, 조선, 해양 아니면은 건설업종, 제철, 기계 이런 업종들이 순환매식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종목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기보다도 저 같은 경우 이제 포트를 뭐 생명업종 아니면은 이 의류업종 아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포트를 분산했는데 지금 같은 종목들은 여러 가지로 분산을 해서 발목을 미리 선침을 하고 있으면은 그런 업종들이 곽발을 받을 때마다 이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한 5%에서 10% 정도 이렇게 쉽게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올해는 종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특히 우량 업종 대표적 종목으로 여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뭐 현금 비중을 20%든가 30% 이렇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분산을 해서 나누어서 20, 30%씩 가져갈 경우에는 충분히 올해 큰 수익하고 직결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신기현 연구원께서 이번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자동차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를 보자 그리고 화학주 중에서도 대형주를 위주로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지 좀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은 뭐 자동차 업종보다도 제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역시 화학 업종입니다. 예. 특히 그 화학 업종 중에서도 이제 하나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이 돼 있는 이러한 기업들로서 이제 시장을 보신다면은 충분히 수익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갖고 더욱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화학주라고 말씀드렸지만 너무 화학주면 보시지 마시고 다각화된 그러한 업종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하신다면은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신 거고 2011년도 좀 더 큰 수익이 가능하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국내 기업 중에서는 오늘 13일 포스코가 실적 발표를 시작하고요. 이어서 28일에는 삼성전자, LG화학, KT기아차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정점이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라고 하죠. 관심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고 실적이 부진할지라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을 갖춘 기업인지에 대한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 토크였고요. 이번 시간은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의 종목 배틀 시간입니다. 자, 먼저 배 박사님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배 박사님께서 5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전 종목이 수익이 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월요일에 11만 원을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은 월요일에 11만 원을 돌파했었는데요. 이후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은 다소 줄었지만 우리는 아주 좋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1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고요. NC소프트는 지난주보다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8% 이상을 넘어가는 수익. 그 밖에 LG생명과학 역시 오늘 추가로 오르면서 이제 수익이 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상 보이는 수익률은 어제 종가 수준이고요. 코롬생명과학과 현대상선도 무난한 상승률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배 박사님께서 오늘 한 종목 매도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삼성테크윈입니다. 탄력 둔화로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12월 29일에 10만 1,500원에 샀었고 마이너스 2% 정도 나왔기 때문에 탄력 둔화로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배 박사님. 예. 5종목이 골고루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예. 어떤 종목을 다시 살펴볼까요? 예, 먼저 이제 삼성 테크윈을 일단은 진단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종목을 이어서 하는데 아마 한 종목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2종목 말씀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삼성 테크윈을 먼저 이제 매도하는 이유는 회사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추가 하락을 염려해 둬서 종목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매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종목을 안 가져오는데 일부러 여러분들께 새로 나올 때마다 이제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흐름에 맞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상승 탄력이 괜찮은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외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 발목을 지키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런 종목이 이제 눈에 띄어서 한 종목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리를 하고 포트에 편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2% 손실이라고 하시면 따라 하신 분들이 2%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 난 상태에서 정리를 하고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 종목도 만약에 이번에 뭐 실적이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거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면 기술적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바닥선에 지금 바닥을 긁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5%에서 10% 정도 바닥을 치고 나오는 상승이 이제, 어닝 실적 이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단기간에 상승도 가능하고요. 실적이 안 좋더라도 완전 바닥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크게 빠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추가로 더 물량을 늘리실 수 있으면 추가로 20% 정도 들어갔다면 20% 정도 더 물량을 바닥선에서 더 늘리시는 전략도 괜찮고요.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종목도
제가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종목 교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10% 이상 수익이 난 종목을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은 삼성테크인이 2% 손실이기 때문에 10% 이익 날 것과 정리를 하시면 동시에 정리를 할 경우 한 8% 정도 평가적으로 이익이 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를 완전히 종목 교체를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 손실을 조금 난 5% 이상의 이하에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10% 정도 이상이 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서 정리를 하시면서 동시에 한 7, 8% 정도 수익으로 이제 완전히 종목 교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양한 전략인데 어쨌든 여기서 나올 때는 매주 수요일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 제가 종목만 추천을 하시고 교체하는 식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탄력 있게 그런 이제 그 추세에 맞는 그런 그 매매를 하시면 아마 손실이 없는 폭으로 계속적으로 수익으로 매주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술적 업종이고, 무난히 2100포인트 돌파하면서 분명히 한 11만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뭐 정리하실 필요도 없고요. 정리를 하신다면은 10% 이상 난 종목과 같이 정리하시고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테크인 진단을 해드렸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삼성생명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목을 지키는 그런 매매로 이제 10%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적으로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여러 종목들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구제역 때문에 그 해양 업종들이 많은 폭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도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바닥선에서 거래 상태도 죽은 상태고 종목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가 순환매식으로 돌아가는 시기로 이제 상승폭이 크게 상승이 일어나요. 그런 모습도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가 이 종목도 3개월 정도 굉장히 공포스럽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공모주보다 더 빠져서 굉장히 갖고 계신 분들 짜증나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을 텐데요. 거의 보면은 97,000원 그리고 다시 한번 한 달 정도의 횡보를 일어나고 있었는데 타이밍적으로 이 타이밍에 잡았기 때문에 뭐 지금 하락은 금리 인상이 뭐 동결될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내려갔지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1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눌림목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볼 때 지속적으로 갖고 계셔도 괜찮고요. 10% 정도 상승이 일어난 이유도 바닥선에서 관심 외에 그런 상황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투자할 때도 실적이 좋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관심 외의 종목이고 어느 정도 순환매적으로 지수 관련 대형주기 때문에 상승폭이 가능한 그런 종목 발목 잡는 식의 매매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 종목 AS 받아봤고요. 이번에 신기현 연구원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4가지 종목 홀딩하시고 한 종목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현재 4가지 종목 들고 계십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포트는 S51이 먹여 살리는 물론 다른 종목들도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구간이 명관인가요? S51을 11월 17일에 우리가 매수를 했었고요. 이제 수익이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섬 역시 굉장히 좋은데요. 12월 8일에 매수를 했었고 수익은 15%를 넘어서 이제 2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CJ, CGV 역시 오늘 2.4%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KB금융은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지만 그래도 수익권 내 있습니다. 에이블 CNC를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12월 29일에 매수를 하셨었고 탄력 둔화로 매도를 하십니다. 매수가는 24,500원이었습니다. 자, 신기현 연구원님, 계속해서 금년도에는 화학주가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S51이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고 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SOU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이번 연도까지는 홀딩할 생각이고요. 뭐 어느 정도 그 SOU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까지 경기를 했기 때문에 뭐 더없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워낙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일 리는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가져가신다면은 복리효과로서 좀 더 극대화된 수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기업이 이제 한섬입니다. 한섬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의류 전문 업체인데 사실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수익이 나는데 이렇게 수익이 났으면은 상당히 그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의류 그 업에 상당히 소비 개선이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집안에 계시는 이제 사모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주식 수익이 나면은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모피라든가 이런 고급 의류에 대해서 선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여담이지만은 실제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섬의 주가는 날씨가 계속적으로 추워지는 상황에서 더욱더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기업은 이제 CJ, CGV에서 이제 말씀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부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조금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은 역시나 그런 실적 부진은 2011년도 실적 개선으로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써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3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지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금융주 중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KB금융입니다. 우리나라 그 금융주 중에 역시 대장주로서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은행주는 2011년도 가장 저평가된 그런 업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업황 개선과 그리고 그런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된다면은 당연히 KB금융이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준하게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권 내로 들어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담담한 얼굴로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재밌을 수 있었는데요. 네네. 주가지수가 오르면서 수익 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사모님께 모피 선물할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한섬의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 박사님 그리고 신기현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봤고요. 이번에는 신규 종목 한 종목씩 있으시다는 말씀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자, 배 박사님께서 지난주 말씀하셨던 NC소프트가 예. 한 주 만에 무려 8%의 수익을 냈거든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효성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효성 가지고 나왔고 이제 NC소프트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을 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예, 같이 얘기해 주세요. NC소프트를 먼저 진단을 해드리고 이제 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하고 NHN 이 두 종목이 그 게임 업체 대표적인 유보율 거의 7,000%가 넘는 거의 매년 이제 1,000억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회사인데요. 두 가지 종목 중에 어떤 걸 추천해드리겠냐 해서 제가 NC소프트를 갖고 나왔었는데 그 당시 이제 NHN 같은 경우는 테라의 그 신작 출시 기대 효과로 1월 11일부터 이제 어저께부터 신작이 나왔었는데 아마 그 게임방에서 랭킹 3위로 돌풍이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그 어니 시즌 이것과 맞물려서 그 발표를 한 이후부터는 주가는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먼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NHN 같은 경우는 차트인데, 30만 원, 23만 원 정도의 고점을 찍고 그 앞 고점보다 더 높이 상승을, 마찬가지로 19만 원 선에서 그 급등을 했다가 지금 거의 고점 대비로는 한 10% 정도 이제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신작이 발표된 다음에는 오히려 급락을 하기 때문에 그 돌파감 이상 때문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오히려 이제 당황스러운 그런 이제 하락폭을 당하게 되는데요. NC소프트 차트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NC소프트 똑같이 19만 원 선까지 내려왔지만은 이 종목은 그런 어떤 악재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야구 창단 효과 때문에, 이 창단 구단이 전부 다 적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 때문에 떨어졌지만은 회사 내용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세계 1위인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일어나서, 단기 하락을 마치고 나면 상승폭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상승을 했고요. 10% 정도 상승을 했고, 더군다나 이제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솔드앤블루라는 그런 이제 신작이 나온다고 합니다. 게임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게임 업체에 경쟁이 있기 때문에 테라가 나온 이후에 바로 NC소프트도 신규 새로 상작 종목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이제 오히려 NC소프트는 이제부터 신작 기대감 때문에 상승폭이 시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앞 고점인 25만 원, 27만 원 정도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쪽으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 이제 예. 신규 종목 볼까요? 예, 이제 신규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성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효성 제가 본 마찬가지로 13만 원대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내용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효성 같은 경우도 타이어 업계 1위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화학 업종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효성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예정이지만은 최근 들어서 탄소 섬유 시장이 계속 각경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순이익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제 올해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인데요. 고점 대비 30% 하락을 했고 기간적으로 3개월 정도 조정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더 이상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오히려 저점에서 더 추가로 매수하는 식으로 가져나간다면 충분히 12만 원 한 20% 정도의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매수 적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13만 원 이상이라든가 10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는 그런 매매를 했을 경우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가면서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눌림목 조정 구간에 좀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이 이어지겠지만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은 그런 구간의 낭비 없이 바로 수익과 직결되어 있는 구간이 임박해 있다고 보여져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효성 신규 종목으로 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종목이 포트에 편입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심견연구원님 종목 보겠습니다. 수익률을 사자성어로 따져보자면 일치월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은 시점에서 좋은 가격대 종목을 잡아서 지금 SOE 같은 경우에는 30% 육박하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심견연구원님, 오늘 신규 종목이 또한 궁금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 종목은 이제 하나케미칼을 갖고 왔습니다. 또 화학주네요. 예, 물론 뭐 많이 올랐지만은 지금의 이제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추천 종목으로서 갖고 왔는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래도 계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 이러한 그런 안정성을 바탕으로 또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것은 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특히 태양광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눈이 부시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는 화학주가 아니고 사업 다각화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조금 더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11년도 계속적으로 유망 업종이 이 자동차 업종과 화학 업종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화학주에 대한 관심을 받게 된다면 이 하나케미칼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국 시장에서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성장과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견조한 상승 흐름을 갖고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은 물론 뭐 지금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감은 있을 수 있지만은 포트 비중을 조금 낮춰갖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좀 더 강하게 매수를 하셔도 좋을 듯 싶고요. 만약에 뭐 3만 원 선까지 지금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사실 이 3만 원 밑으로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좀 더욱더 강하게 매수를 하셔도 좋을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현 연구원님이 현재 화면상으로 매수가가 35,000원에서 36,000원이 나갔는데요. 오늘 급등하면서 3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 가격대 분할 매수 접근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뭐 지금 가격대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예. 지금 가격대부터 천천히 매수를 시작하셔갖고 지금 현재로서 너무 많은 비중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매수하셔갖고 뭐 올라가면은 그냥 수익 실현으로 좋아하시고 만약 내려오면은 좀 더 포트 비중을 넓히셔갖고 큰 수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케미칼 오늘 장중 신고가를 낸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 박사님 그리고 신기현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 종목, 신규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은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네,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가 지금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두 분 추첨해서 책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STS 반도체입니다. 9984님께서 8,150원에 10% 가지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먼저 배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STS 반도체 이제 짧게 이제 종목 상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시간이 너무 끌어가지고 상승폭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난 편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네페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DTS 시스템 같은 거는 이제 반도체 기술주 업종들이 코스닥 종목도 굉장히 상승폭이 컸는데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요번에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스마트 패드라든가 이런 그 휴대폰 반도체 업종, 그런 업종들이 요번에 굉장히 실적이 좋고 각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00원선, 5,000원선, 이 바닥선이 사실 매수 시점인데 매수 실적이 굉장히 좋고 우량한 종목임에 비해서 8,000원이면 거의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된 상황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10% 물량이시면은 뭐 크게 부담이 없으시다면 한 번 더 7,500원까지 눌림목 조정이 나오면 한 번 더 매수하시면 8,000원선까지 발표를 하면서 단기간 상승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 동향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주 놀라운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상승과 더불어서
그 비중이 갑자기 1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도 이런 종목들의 이 반도체 업종종이 실적이 좋다고 나오기 때문에 미리 선침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적으로 좋고 앞으로도 각광을 받기 때문에 굳이 급락한다는 모습보다도 한 단계 더 상승이 가능해 보이지만요. 큰 상승보다는 일단은 그 앞 고점인 8,000선에서 대이기 때문에 8,000선에서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7,000원 초중반, 초반은 어렵지만 중후반 정도에 한 번 더 매수를 하셔서 8,000원 정도의 정리를 한 식으로 이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심기현 연구원께서 포트에 KB금융을 들고 계신데 신한주주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757님께서 59,000원에 4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59,000원대 사셨다면 꽤 오랜 기간 거의 몇 년 들고 계신 거거든요. 매도 시점 알고 싶다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매수가를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매수가까지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예,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KB금융과 같은 생각이지만은 조금 차트상으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파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지금 뭐 차트상으로도 약간 그 이동평균선을 좀 하회를 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 좀 강한 상승을 하면서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오늘장은 좀 소폭 내리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2011년도 가장 저평가된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 업종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부동산 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악영향을 2010년도 받았기 때문에 2011년도는 이런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당연히 은행주에도 좀 더 긍정적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이 과시화가 된다면은 분명히 은행주도 다시 한번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한지주와 KB금융 둘 다 이 금융주 중에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금융 중에서도 특히 은행 말고도 뭐 카드라든가 캐피탈, 생명 부분에서도 실적 호조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너지 효과로서 좀 더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부분에서는 조금 매도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셔갖고 그러한 업종들이 테마를 이루고 강한 상승을 보일 때 55,000원 이상 특히 6만 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연도 상반기까지 충분히 들고 가셔도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긍정적인 전망이었고요. 금융주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LG 디스플레이 관심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6844님께서 부산에서 보내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매수 시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유가 가능한지 상담해 주십시오 하셨네요. 예, 지금 이제 이런 기술적 업종 아까 전에 이제 그 삼성테크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업종들이 업종 완전히 대표주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상승을 마치고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여타 그 계열사 업종들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주들을 관심을 당연히 가져줘야 될 시점인데요. 매수 문의 아주 잘 하셨고요. 매수 타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상승폭이 가능한가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사 내용 일단은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요. 크게 안 좋거나 아니면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눌림목 조정이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없는 그런 지수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거의 한 열흘 정도 급하게 이제 가파른 하락을 보였었는데 물론 그 전에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눌림목 조정이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눌림목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2090포인트를 돌파를 지금 방금 했는데요. 지수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업종 대표주 이 계열사 업종들이 하락한다면 당연히 삼성생명 매수하다시피 매수 시점에 거의 임박했다고 봐도 되어집니다. 지금 가격이 38,000원인데요. 38,000원이 더 추가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1차 매수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혹시 추가로 더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많이 밀린다고 할 경우는 37,000원에 한 번 더 2차 매수를 해주시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난다면은 한 42,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한 10%는 더 큰 이익, 한 15% 정도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는 지금 38,000원 그리고 2차로 매수를 한다면은 37,000원에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올해 좋은 수익과 연결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지금 매수 시점인가요 했는데요. 말씀하시는 것 잘 참고하셔서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두산중공업 봐드리겠습니다. 7541님께서 두산중공업을 84,00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요. 예,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예, 두산중공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전망이 상당히 밝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두산그룹 자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그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 하락을 좀 하였고, 지금, 단기 박스권이지만은 충분히 박스권 하단 밑에 있다고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차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는 이런 국내 경기뿐만이 아니고 해외 수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해외 수주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내는 그 종목이 바로 두산중공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고점까지 돌파가 다시 한번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9만 원 선으로 잡는다면 충분히 단기간의 수익 구간으로 다시 한번 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KT 서브마린입니다. 종종 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KT 서브마린을 4726님께서 19,000원에 30% 가지고 계신데 매도가 알고 싶다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배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재미있는 종목인데요. 그 해저 터널 만드는 주로 그쪽으로 이제 그 매출이라든가 손익이 많이 나는 회사인데, 어느 정도 이제 그 테마성이라고 봐도 무난해 보입니다. 그 해저 터널 최근 들어서 이제 한중일과 해저 터널을 만들겠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다시 한번 백지화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와 상관없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심에서 사라졌을 때 저점 매수를 하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다시 한번 어떤 그 테마성 발현이 불 때 그때는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000에 30%를 물량 들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제 19,000원 어쨌든 이제 23,000원까지 단기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바닥선은 거의 18,000원 정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단기 급등은 아마도 그 다른 그 어떤 그 해저 터널의 그런 관련 소식, 아니면은 이와 관련된 그런 이제 수주 산업이 공시가 나오면 다시 한번 급등을 한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승폭은 거의 앞고점에서 나와 있다시피 24,000원 내지는 23,000원 정도로 제한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전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23,000원 정도, 22,000원 돌파 시에는 음봉이 나오더라도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요. 만약에 후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이제 다시 상승폭은 어쨌든 차트로 보면 살아있으니까 22,000원이나 23,000원 정도 목표가가 설정이 도달하면은 그때는 어김없이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내주셔야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기훈 연구원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술 많이 드세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술을 드시나요? 예, 주로 소주나 이런 술을 먹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요. 소위 술 전문가들이 술과 관련된 상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이들의 조언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커피를 마시면 술이 더 빨리 깬다. Yes or no?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예, 맞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술에서 금방 깨는 듯한 느낌이 들지는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나 술 깼어, 운전할 수 있어 라고는 하지만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배 박사님께도 하나 질문 드릴까요? 맥주를 많이 마시면 배가 나온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 술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대충 듣기는 맥주 마시면 배가 나온다고 그래요. 맥주 많이 드시는 네. 분들이 꼭 배가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아하. 맥주 한 캔의 열량이 95에서 300kcal로 다양하기는 한데 네. 맥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사람들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독일이 아마 맥주의 원고지로 알고 있는데. 체코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약간 체코인들이 배둘레와 맥주를 마시는 양의 성관관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별 관계에 어떤 그 연결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맥주보다는 아무래도 같이 네. 먹는 기름진 안주 때문에 이런 얘기가 돌지 않나 싶고요. 두 분께서는 술을 거의 안 하신다고, 그리고 또 신기한 연구원님께서는 금년도 들어서 술을 좀 줄이신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차바이오엔을 볼까요?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4161님께서 차바이오엔을 사셨고요.
혈소판 실험 성공으로 오늘 상한가까지 올랐는데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매수가와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요. 들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 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이 그 걱정을 하셨던 그 종목입니다. 사실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차바이오인이 그런 성장성이 어느 정도 이제는 가시화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오늘 혈소판 관련된 그런 소식으로서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 이 혈소판 관련된 그런 상황은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런 의료 사업에서 이제는 제약업종이라든가 이런 바이오 같은 산업들이 성장성은 누구나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이 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눈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차바이오 같은 경우에 또한 이러한 그 화장품 관련된 피부 재생에 관련된 그런 사업도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계속적으로 진출이 되고 실적이 가시화된다면은 지금의 주가보다도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고 오늘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모레까지도 충분히 강한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갖고 계신다면 그냥 홀딩을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뭐 안 갖고 계신다면은 내일장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조정을 받고 시작을 한다면은 그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한진해운 홀딩스를 보겠습니다. 2517님께서 18,750원에 20% 앞으로의 전망, 목표가 알고 싶다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그 부분은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될까겠죠, 배 박사님? 예, 일단은 100% 18,000원인데 지금 4만 원이 넘었으니까 100% 이상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예. 신묘년 아마 그 작년부터 길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꾸준하게 갖고 계셔서 우량주 꾸준하게 갖고 계셔서 제대로 그 수익과 지켜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 한진해운 뭐 해운 업종, 조선 업종 이런 업종들 중에 이제 우량 대표적인 배 박사님, 예. 한진해운 홀딩스가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한진해운 홀딩스요. 예. 제가 한진해운으로 쳤는데 잘못 봤습니다. 한진해운 홀딩스. 한진해운 어차피, 홀딩스 같은 예. 경우에는 오늘 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는 18,000원 선. 네. 예. 아, 그럼 축하드린 게 아니고 현재 매수가에 예, 매수가 비슷하게, 부근이에요. 부근이네요. 예. 다시 전략을 바꿔서 한진해운도 마찬가지고 한진해운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지주회사격이죠. 홀딩스라는 뒷자리가 붙은 종목들은 그 이런 종목들 이제 그 꾸준하게 그 조선업종, 해양업종들은 실적이 굉장히 앞으로도 전 경기 그 전 세계 경기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뭐 선박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업종들도 이제 굉장히 확관을 갖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특히 그 기술적으로 넘어서 분석해 드리면요. 지수는 어차피 그 꾸준하게 상승할 예정이고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21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로 잡아놔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그러더라도 그런데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요. 계속적으로 나간다면은 그 19,000원 돌파를 다시 한번 뚫고 넘어간다면 충분히 그렇게 되면은 주봉으로 보더라도 거의 크게 보면은 앞고점이 한 22,000원 정도가 나오고요. 더 크게 본다면 이 앞에 36,000원대는 거의 단기적으로 급등한 모습인데 이 모습은 굉장히 뚫고 나기 어렵다고 보면 1차적으로 목표가를 선정해 드린다면은 22,000원 정도까지는 길게 가져가셔도 올해 안에 충분히 도달 가능하니까요. 22,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해 보시고 한번 길게 20선을 깨지 않는 이상 길게 가져간 쪽으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전문가에게 종목 전달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기도 하는데요. 예.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본 종목은 한진해운 홀딩스였습니다. 자, 이번에 한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NK 폴리텍 보겠습니다. 3,800원에 20% 중장기적인 전망 알고 싶다고요. 7737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신기한 연관님 봐주세요. 예, 역시 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업황 자체도 계속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상승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종목 자체에 대한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시장 상황에 따라 갖고 같이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그 지금 주가 상승은 전체적으로 이제 2011년도는 상반기까지 상당히 강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주식을 좀 더 홀딩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시간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쳐야겠고요. 2부 시간에도 역시 상담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 죄송합니다.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 배찬수 배박사님이었고요. 또 밸류25의 심기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12시부터 시작되는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